그렇죠. 3차원 디자인 응용 6주차 첫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 5주차 학습 내용이 메인 메뉴에 옵션에 가셔 단위 변환을 위한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단위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측정 툴바를 활용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 간의 측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의 측정, 관성 측정. 그래서 1번, 2번 대상 간의 측정과 아이템 측정은 수시로 도면 작업을 하면서 내 도면이 아니고 아니면 내가 했는데 오래됐을 경우에 혹시 값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한번 검증을 해야 될 경우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했던 거를 내가 한번 치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검증을 할 경우에 중요 치수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측정 툴바의 대상 간의 측정과 아이템의 측정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에 있는 관성 측정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배웠던 재료학 시간에 배웠던 관성 모멘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한 형태일 때는 나름대로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부품을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좀 복잡합니다. 그럴 때 그 관성 모멘트라든가 그리고 견적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이 질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 무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회전하는 돌아가는 회전체에서는 이 부품의 중심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측정해 준다든가. 그래서 단품 관성을 측정할 수도 있고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측정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때는 중심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필요로 한 거. 그래서 알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모르면은 진짜 백지죠. 백지 상태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하나 더 빠진 게 재질의 적용. 제가 알루미늄을 적용시킨다 뭐 이런 걸 했었죠.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뭐냐 적용시켜 놓고 관성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성 측정이나 재질의 적용은 모르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알고 나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구나 알고 나면은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예제를 4개 정도 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서 했을 때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기능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여기 1번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shift 회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도면에 이 반만 그려서 회전을 시키면은 전체 지금 있는 요 구멍들만 빼고 한 번에 완성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멍은 스케치 상태에서 저번 시간에 스케치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 3차원 상에서 원형 패턴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주안점은 셰프트였다. 왜냐니까 도면에 반만 그려서 회전시키면서 공정수를 굉장히 간단하게 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측 가서 원형 패턴 도면은
여기서는 원형 패턴을 쓸 때 항상 원형 패턴의 레퍼런스, 그러니까 기준면을 잡을 때 기준면이라 했습니다. 기준면. 그래서 기준선이 아니고 혹가닥 학생들 보면은 그냥 제가 원형 패턴에서는 이 원형 동그라미만 잡히면 된다고 생각해서 동그라미만 잡는데 좀 확대를 해가지고 평평하면서 돌아가는 회전체 면,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두께를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두께를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작죠. 전체는 크고. 그랬을 때 확대를 해가지고 제가 실습을 할 때 이걸 좀 확대를 해가지고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확대를 해서 그리는 것을 그린 다음에 세 개를 이렇게 원형 패턴을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꼭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기준면에서 여기까지 가는 걸로 면 만들기, 그렇죠? 면 만들기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고 면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면에서 어디까지 넥스트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안에는 파지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쉘을 또 하나 썼죠. 쉘을 하나 썼습니다. 그렇죠. 쉘을 써서 두께를 일정하게 파내었다. 그렇죠. 여기서 원형 패턴 할 때는 이 동그란 부분 한 번 하고 여기 파낸 부분 한 번 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접점 필렛은 여기서 전체를 사각형 모양으로 가져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각형 모양. 그래서 밑에 있는 정면도에서 이 모양을 가지고 패턴을 중심에서 패드를 했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 부분 마찬가지 여기서 사각형 모양 그린 다음에 또 패드를 했습니다. 패드를 한 다음에 윗부분을 세접점 필렛, 밑부분을 세접점 필렛 이렇게 하면서 공정이 그래서 이 공정은 거의 세 번 만에 끝나는 공정으로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는 3차원 요소 프로젝트를 썼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런 형상의 것을 먼저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안에 것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는 3차원 요소 투영시켰죠. 투영을 시키고 처음에는 패드를 하고 그렇죠. 패드를 해서 만든 다음에 두 번째는 포켓을 했고 포켓을 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서 3차원 요소 프로젝트를 원하는 면을 선정하면 똑같이 스케치할 필요 없이 내가 앞에서 잘라낸 부분이 투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다시 또 포켓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뒷면에 반대면에 가서 다시 포켓을 해서 그래서 스케치를 할 때 여러 번 하지 않고 한 번에 하는 그래서 키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명령어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활용하더라. 뭐 여러분 나름대로 또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게 없으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하는 게 아니면은 제 것도 좀 많이 참고를 하시면은 여러분 다음에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내용으로서는 스케치 환경의 제약 조건 툴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 주처럼 예제 도면을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 중에서 스케치에서 여기 나오는 제약 조건 툴바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아직 조금 생소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약 조건 툴바에서는 전체적으로 기능을 하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여기 나오는
여기 보시면은 역삼각형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다 각각 한 개씩 더 있습니다. 뭐 여러 개 있는 데도 있지만 여기서는 더 있고 앞에 한 개하고 대화상자에 정의된 제약조건하고 뒤쪽에 있는 제약조건 애니메이션과 다중제약조건 편집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두 개, 그래서 총 7개죠. 7개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대화상대 제약조건은 대화상대에 정의된 제약조건은 보시면은 이미 기존에 여기서 첫 번째 아이콘하고 두 번째 아이콘의 차이점은 첫 번째 아이콘은 주로 각도, 치수, 우리가 만약에 치수라고 보면은 각도, 길이, 폭, 뭐 이런 거를 그리고 원의 반지름, 지름 뭐 이런 거를 정의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타원 같은 경우에서는 먼저 그린 쪽이 주 반지름이고 나중 그린 점이 부 반지름인데 일단 여기서는 뭐 주 반지름, 부 반지름 하기도 하고 장반경, 단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 길장자인데 그냥 여기서는 먼저 그리는 R을 타원에서는 장반경, 주 반지름, 나중에 그리는 것이 단반경, 부반지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 내가 제약조건에서 타원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은 나오는 추출되는 값이 뭐냐니까 주반지름만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대화상자 제약조건 안에는 들어가시면 그 요소를 그러니까 타원을 선택하고 클릭하고 대화상자 제약조건을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 그게 그 나머지에 대한 정보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두 번째 제약조건은 항상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냥 도면을 한번 보시면은 그렇죠. 파트 2에 와서 어떤 면을 선정하고 스케치가 들어갔을 때 여기 지금 보이시죠? 보이시는데 보시면은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걸 빼고 나머지 거는 다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하는 건 무엇입니까? 쓸 수 있다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것은 그러면 도면이 없어서 그렇나? 이렇게 대충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도 마찬가지 하이라이트가 안 되죠.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그렇죠. 대화상자에 정의된 제약 조건은 하이라이트가 요소가 선택된 조건 하에서 그렇죠. 요소가 그래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제약 조건이라는 대화상자에 정의된 제약 조건과 그냥 제약 조건의 차이점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잠시 카티아 환경으로 가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대화상자에 정의된 제약 조건은 고정, 그렇죠? 일치. 이제 고정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물체와 다른 물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내가 첫 번째 선택한 물체를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경우는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왼쪽이 조금 기준이 됩니다. 왼쪽의 요소가 기준이 되고 오른쪽의 요소는 기준이 된 거에서 만약에 이렇게 제약 조건을 걸게 되면은 오른쪽에 변화가 오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왼쪽, 오른쪽에 관계없이 움직일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요소를 먼저 선택한 것이 기준이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뭐 정확하게 제가 한번 해보면은 남아있는 게 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것은 먼저 선택한 것이 기준이고 나중 선택한 것이 변화가 되는 거다. 아니면은 왼쪽의 것이 기준이 되고 오른쪽의 것은 변화가 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그냥 편리하게 하고자 할 때 그냥 고정을 쓰시면은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치는 원이나 호의 한 부분과, 그렇죠? 그 다음에 직선의 한 끝점을 이렇게 맞추고자 할 때 일치를 저는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냥 뭐 아니면 원 두 개를 일치시킬 때, 그때는 일치시킬 때 동심원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여기서 일치를 시켜버리면은 원 전체 두 개를 잘못 잡아서 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냥 하나의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접점, 탄젠트, 탄젠시 이렇게 되죠. 접하는 방향. 그래서 원에 접하는, 호에 접하는. 그래서 그 접점의 의미는 직선이 호나 원에 들어갈 때 가장 가깝게 가고 수직한 방향으로 가는 점이 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점을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꼭지점이나 이렇게 돌출된 게 없고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정보를 가지는 게 접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아까 말하는 타원에 대한 장반경, 단반경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직선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직선의 길이 아니면은 직선의 폭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 것이 되고 두 개의 요소 간의 평행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 어떤 요소를 수직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말고도 수평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 등등의 제약 조건을 이거는 일단 무조건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조건을 줄 수 있는 게 대학 상자에 정의된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은 아까 잠시 얘기했듯이 뭐 길이, 각도, 그렇죠? 뭐 뿐만 아니고 폭도 되겠죠. 폭도. 그 다음에 뭐 또 된다면은 수평, 수직도 조금 알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얼핏 보기에는 제약 조건은 뭐 치수 넣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대화상자에 정의된 제약 조건은 여기는 대칭도 있습니다. 대칭도 간혹 한 번씩 쓰입니다. 요소가 대칭 안 되고 대칭 꺼 놨을 때 요소를 잡아서 대칭되게 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소 고정.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있죠. 두 번째 제약 조건에서도 여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여기는 일치시키는 게 있습니다. 일치시키는 게 두 가지가 있고 여기는 요소 고정인데 첫 번째 대표가 요소 고정인데 요소를 고정하는 것과 자동 제약 조건 말이 간단하죠. 요소를 고정하는 거는 그래서 요소 고정은 그냥 어떤 요소를 선택하고 그걸 고정을 시킵니다. 움직이지 않게. 그 요소 고정이고 말 그대로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자동 제약 조건은 내가 제약 조건을 걸지 않고 그냥 알아서 제약 조건을 걸어준다는 거죠. 제약 조건이 왼쪽에 보시면은 두 번째 아이템, 그쵸? 아이콘의 제약 조건, 이게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길이, 각도, 이런 거를 그냥 알아서 지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여기 있는 세 번째. 자, 네 번째의 제약 조건의 애니메이션아, 저는 이거는 일단 보여드리는데 아직 한 번도 잘 써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요긴하게 쓰일지는 여러분이 한번 하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다중 제약 조건의 편집입니다. 보통 카티아란 것은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부터 정확한 지수를 만들어서 도면을 완성하는데 카티아뿐만 아니고 3차원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처음에는 스케치나 이런 걸 대충 모양을 그려놓고
어떤 건 3차원상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 나가는 것도 있고, 근데 카티아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2차원상에서 대충 그려놓고 이렇게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제약 조건을 넣고 치수를 넣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필요한 요소 위에 치수, 제약 조건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한 번에 다 여러 개를 한 번에 전부 다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전체를 보면서 입력을 하면서 조정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손에 익으면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다중제약 조건 편집을 활용합니다. 그냥 한 개 한 개 클릭하면서 수정하기보다는 전체를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왜냐니까 저도 도면을 보는데 도면을 내놓고 그 도면상에서 하나하나씩 전체를 보면서 맞춰 나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손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더 헷갈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더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상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두 가지씩 나눠진다 했죠. 두 가지씩. 그래서 첫 번째의 제약 조건이 제약 조건과 접촉 제약 조건. 아까 말했듯이 길이, 각도 등을 제약하는 것이고, 이건 선택된 두 번째가 선택한 요소를 일치시킨다. 어떻게 일치시키는지 잠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접촉이죠, 접촉. 접촉인데 일치를 시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요소의 고정, 선택의 요소를 고정시켜줍니다. 여러 개 같이 뭉뚱그려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 제약 조건, 수직, 수평 등은 뭐 제약을 걸어준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모습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약 조건, 자상제에 대한 정의 조건. 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선을 이렇게 선명령어에서 이렇게 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려고 원도 몇 개 그려놓을까요? 오늘 그때 할 때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자, 내가 뭘 원하냐니까 여기를 기준면으로 하고, 기준 요소죠. 기준 요소고, 그리고 여기를 기준 요소, 여기를 고정으로 할까요? 여기를 고정으로 하고, 여기를 변형되는 값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는 현재는 대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대칭을. 그래서 현재 대칭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준 요소가 있고, 기준이라는 건 여기는 이제 기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의 이 각도와, 그렇죠, 여기의 각도를 맞추겠다, 일치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명령어는 여기에 있는 이 명령어를 이용할 겁니다. 이 명령어 안에서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좀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법은 자, 멀티 선택입니다. 가운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고정으로 되는 걸 선택을 하고, 왼쪽 고정을 선택하고 오른쪽 변형될 걸 선택하고 기준선을 선택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칭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얘가 대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칭의 순서는 한번 보셨죠?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3번이 항상 기준선. 그렇죠? 1번은 고정, 2번은 변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 도시오경, 왜 변화가 없죠? 선택.
대칭 보이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대칭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대화상자 제약 조건 할 때는 가능하면은 뭐를 항상 톡으로 시켜내야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지오메타릭 제약 조건을 알겠습니까? 항상 지금 현재 대화상자 제약 조건 할 때는 항상 여기를 보통 어떤 경우에 학생들이 이렇게 설명을 꼭 몇 번 할 때는 꼭 해주세요 했는데 해놓고 안 된다. 교수님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여기 대화상자 제약 조건을 하는데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안 해도. 그런데 대부분의 것은 대화상자 제약 조건에 대화상자에 정의된 제약 조건을 사용할 때는 항상 지오메트릭 제약 조건을 톡으로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버릇처럼 그냥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어떤 경우에 내가 원하는 값을 원하는 요소를 변형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변형이 안 된다고 막 질문을 합니다. 가서 보면은 왜 안 될까? 이래 보면은 여기 있는 부분이 토글이 안 돼 있어서 지오메트릭 제약 조건이 토글이 안 돼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해주세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어디가 정의가 먼저 되어야 되느냐 막 이런 말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그런 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오른쪽을 1번으로 하고 왼쪽을 2번으로 하고 3번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아야 되죠. 그럼 2번은 어떻게 됩니까? 2번이 변형이 와야 되죠. 2번이 위치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고정이 언제 쓰이느냐? 이럴 때 쓰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항상 먼저 기준이 된다. 변형이 안 되는 고정을 먼저 선택하고 변형을 선택하고 기준선 선택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대칭 또 오른쪽이 움직이죠. 그렇죠? 그럼 뭡니까? 대칭의 경우에 항상 왼쪽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선택을 해서 제약 조건에 가서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키고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선택하고 그 다음에 왼쪽 선택하고 가운데 선택해서 여기를 대칭을 시키면은 보이십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자, 오른쪽 대화 상자 그냥 정의된 이렇게까지 안 하고 대화 상자 제약 조건을 하겠습니다. 말이 기니까 조건을 대칭은 항상 우측의 요소가 우세하다고 해야 되죠. 우세하다고 해야 되나? 우측의 요소를 변화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좌측 잠깐만 이 좌측이죠. 자, 바뀌었습니다. 좌측의 요소가 우세하고 우세하기 때문에 좌측의 요소를 변화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우측의 요소를 고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대칭을 실행하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됐고, 이게 각도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여기서 제약 조건 같으면 이렇게 각도 넣을 수 있죠. 각도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한번 선택해서 여기 보시면은 각도가 있죠. 이렇게 각도는 똑같습니다.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나 하고 지금 없는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여기에 있는 제약 조건하고 대하상자 제약 조건을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엔 타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원을 자 이렇게 찍고 먼저 찍은 게 뭡니까? 얘가 주반지름, 얘가 부반지름.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서는 뭡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다? 주반지름. 지름이자 뭡니까? 장반경. 아십니까? 그 다음에 얘가 뭡니까? 부반지름 뒤에 있으니까 단반경.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시고 먼저 그냥 제약 조건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약 조건을 자 오른쪽을 잡든 그죠? 베개가 나왔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를 잡든 우측에 가서 잡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안 나온다는 거죠. 나는 치수를 표시해 주는데 이게 아니고 이 값 말고 지금 여기 말하는 부반지름을 내가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택하고 대화상자 제약 조건 가서 여기에 있는 단반경 확인하시면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반경과 단반경을 주반지름과 부반지름을 다 활용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야 내가 원하는 값을 주반지름은 내가 고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부반지름이 나와 있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둘 다 치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있는 대화상자 제약 조건, 대화상자 제약 조건. 이번에는 원을 해보겠습니다. 원 하나, 둘, 뭐 크기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하여튼 뭐 크기는 다르게 다 하겠습니다. 다르게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 왼쪽 먼저 선택을 하고 오른쪽 선택을 하고 자, 차를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접점을 해보겠습니다. 접점. 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 오른쪽 선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고, 이 부분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선택하고, 이 부분을 선택하고, 접점. 이렇게 됩니다. 확인 한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가느냐니까, 이 부분을 선택하고 이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선택 이건 멀티 선택이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면 되죠. 자, 접점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어디를 선택하냐니까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에를 선택을 하고 위를 선택을 하고 접점 똑같죠? 그러면 뭐냐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어딘가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 어딘가를 선택하면은 왼쪽의 끝을 이 부분이 인식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부분을 선택하면은 어디입니까? 여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어디를 하느냐니까
자, 여기 이 근방과 여기 이 근방.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내가 접점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왼쪽에 이 부분, 오른쪽에 이 부분. 접점.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오른쪽에 이 부분과 왼쪽 부분, 왼쪽 요소의 오른쪽과 오른쪽 요소의 왼쪽 부분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의 오른쪽을 선택을 하고 접점.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제가 왼쪽 거를 먼저 선택하고 오른쪽을 하니까 오른쪽에 항상 왼쪽에 갖다 붙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그러면 차례를 오른쪽 걸 먼저 선택하고 왼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선택하냐니까 자, 오른쪽의 이 부분과 왼쪽의 이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아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왼쪽을 먼저 선택하면 오른쪽에 갖다 붙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 오른쪽의 오른쪽 부분과 왼쪽의 왼쪽 부분을 선택하고 대하석근적의 접점. 알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아까처럼 대칭처럼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칭에서는 어떻게 됐죠? 대칭에서는 항상 좌측의 요소가 우세했기 때문에 좌측의 요소를 변형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우측의 요소를 뭐였습니까? 먼저 선택을 하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어떻게 되죠? 항상 오른쪽이 왼쪽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선택한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이 이렇게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밑으로 옮겼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항상 접점의 방향은 이제 가운데 점을 제가 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은 항상 움직이는 것은 이 직선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을 위에 접점을 시키는데 내가 이 밑에 것을 위에다가 이렇게는 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직선에 있는 요 성분상에서 이렇게 갖다 붙게 되는 거죠. 위에 걸 먼저 선택하고 밑에 걸 선택할 때 아시겠습니까? 그럼 오른쪽에 대해서는 만약 오른쪽을 먼저 선택하고 하면 밑에 이렇게 갖다 붙는다는 겁니다. 항상 직선상에서 움직입니다. 아까 위에 두 개는 직선상에 움직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위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직선이 움직이는 직선상 어디엔가 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원이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자, 뭐 어디엔가 선택하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선택, 접자. 자,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방금 원이 커진 이유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여기에 직선을 고정을 시켜놨죠. 직선하고 여기 있는 직선하고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직선으로서 일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직선을 씌워볼까요? 금방은 원이 커졌는데 다시 아까처럼 위에 부분 밑에 부분 선택하고 접점 여기도 셔야 되죠. 미안합니다. 자, 선택, 접점, 그냥 가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좀 감안해 두시고,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등심성. 자, 그렇죠? 등심성. 선택, 등심성. 방금은 한 번은 왼쪽의 거를 먼저 선택하고 오른쪽을 선택해서 그렇고 뒤에 거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왼쪽을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등심성이라는 건 뭐다? 중심을 일치시킨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 해보겠습니다. 이 원과 이 원을 뭐해라? 일치시켜라. 일치됐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위에 먼저 선택하고 밑에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일치시켜라. 일치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희한하게
작은 원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쵸?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선택해 볼까요? 왼쪽 먼저 선택하고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왼쪽을 먼저 선택하고 오른쪽을 선택해서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렇지? 여긴 또 왼쪽의 경우 그렇죠? 이번엔 오른쪽 선택하고 왼쪽 선택하겠습니다. 일치? 그건 또 왼쪽의 게 우선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 원이 아까 그 앞에서 이 원과 이 원을 일치시켰을 때 원이 작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심에서 보시면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작은 원이 더 우측에 가 있죠. 그럼 우측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복잡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먼저 선택한 것이 우선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니까 헷갈리니까 가능하면은 우측이 아니고 좌측이죠. 좌측의 것이 우선이라고 알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둘째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